이 중에 무슨 차를 골라야 돼? 차가 좋은 차가 너무 많아요. 아 너무 많아. 너무 많잖아. 그지? 어떡하냐? 뭘 골라야 되지?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오늘 며칠이야? 야, 벌써 많은 분들이 2020년을 굉장히 중요한 해로 보셨을 겁니다. 유독 신차가 많이 나왔거든요. 뭐 현대차에서도 신형 아반떼 나왔죠. 투싼 나왔죠. 뭐 그 외에도 수많은 페이스리프트 연식 변경차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네시스도 GV70, G80. 와, 이거 진짜 핫한 차 아니었어요? 이 아반떼, 투싼 뭐 못지않게 제네시스 GV70, G80 대박이었죠. 거기다가 GV80도 사실 2020년 1월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2020년은 제네시스의 해가 아닌가 할 정도로 신차가 많이 나왔습니다. 기아차도 카니발 나왔죠. 용카, 소렌토 나왔죠. 그리고 쉐보레는 트레일블레이저 나왔죠. 르노 삼성 XM3 나왔습니다. 그리고 캡처, 조에 뭐 이런 거 나왔죠. 조에 존재를 아나 근데? 전기차 있어요. 전기차 조에 있는데 나왔는지 잘 모르시는 조에 있었고요. 그리고 SM6 페이스리프트 나왔죠. 페이스리프트지만 뭐 꽤 많이 변한 페이스리프트 있었고, 쌍용차는 풀체인지급 렉선 나왔고, 티볼리 에어 나왔고, 다 이거 페이스리프트긴 한데 어쨌든 쌍용차도 굉장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고 정말 미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대단했어요. 우리가 흔히 슈퍼사이클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러니까 자동차들이 세대 교체 시점이 이상하게 다 겹치면서 차들이 신차가 막 쏟아진 해였죠. 때마침 또 정부가 개소세를 또 인하해주는 해기도 했어요. 희한하게 타이밍이 희한하게 타이밍이 맞네. 운인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개소세 인하 제대로 해줬네요. 2021년은 그런 해는 아닙니다. 뭐 슈퍼사이클은 일단 지났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뜨뜻미지근하게 지나갈 거냐? 그건 아니에요. 정말 핫합니다. 핫한 2021년. 왜냐면 전기차 사이클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어떤 차들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네, 개소세는 올해에도 연장이 됩니다. 뭐 전기차에는 해당 사항이 없긴 하지만 어쨌든 개소세 인하도 연장이 돼서 다행히 올해 6월까지 뭐 개소세 인하를 이어갈 거라고 하죠. 개소세라는 게 이게 인하 뭐 이렇게 해주지 말고 그냥 없애도 될 것 같아요. 개별 소비세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걷자라는 의미에서 나온 세금이거든요. 근데 자동차를 가지면 부자다, 옛날엔 맞았지. 요즘은 자동차 갖는다고 해서 부자인가? 그런 거 없고, 그리고 뭔가 세금 자체가 좀 이상한 세금이에요. 옛날엔 특소세라고 했어요. 특별소비세. 그래서 골프채, 자동차, 스키용품 뭐 이런 좀 몇 개 되지도 않아. 특소세를 매기는 게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사치품이라고 생각되는 거에 특소세를 매겼던 거예요. 자동차의 개소세 없어져야 되지 않나. 당연히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하를 해제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예요. 왜 갑자기 세금을 더 내라고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조금 더 가다 보면 이제 개소세를 다시는 인상하지 못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냥 명분이 없어. 명분도 없고 뭐 이유도 없고. 명분이 없다고 했지. 우선 전기차부터 보면요. 현대차는 현대차 아이오닉 5를 내놓습니다. 아이오닉 5 하면 이게 뭐냐? 라고 하실 텐데, 얼마 전에 이 GMP 관련 영상 보내드렸잖아요.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현대차 포니가 45주년 됐잖아요. 45주년을 기념하는 정기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45주년이었던 적이 2년 전이었잖아. 47주년 기념 모델이 됐네요. 45EV라고 처음에는 얘기가 많이 됐었는데 뭐 그때 콘셉트카로 내놓을 때 그때 45EV라는 거였고, 그 이후에 디자인이 많이 변경되기도 했고, 사실 포니라는 이름을 다시 불러다 쓰기에는 너무 거리감이 생겼어요. 그냥 베이직한 전기차.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냐? 뭐 이럴 것 같아요. 약간 너무 무난할 것 같은데? 좀 특이한 것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문짝을 연다. 문짝을 여는 손잡이를 저희가 본 바로는 손잡이가 없어요. 손잡이가 테슬라 모델 3처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꺼내는 건데 전동식이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테슬라를 그렇게 공격하시던 분들, 이제 현대차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거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모델 3를 철저하게 벤치마킹 했습니다. 뭐 손잡이뿐이 아니고 길이도 모델 3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휠 베이스도 굉장히 비슷하게 만들어졌어요. 모델 3보다 살짝 짧은데, 그런데 뭐 짧다고 해서 실제 거주 공간이 그렇게 짧아지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좀 더 봐야 되겠죠. 일단 길이는 4640으로 이미 공개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면 그냥
그냥 가솔린 차 치고는 굉장히 작은 겁니다. 아반떼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솔린에선 아반떼급이지만 실제 거주 공간은 절대로 아반떼급이 아닙니다. 모델 3 타보면 아시겠지만 뒷좌석이 굉장히 넉넉해요. 이게 이 휠베이스가 넓기 때문인데, 휠베이스라는 건 바퀴 앞에서 뒤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어쨌든 승객 공간은 앞바퀴에서 뒷바퀴 사이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가솔린 자동차 같으면 엔진룸도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전기차는 엔진룸을 거기에 넣을 필요가 없으니까 당연히 휠베이스를 끝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 전기차 특성상 이 휠베이스를 더 넓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휠베이스가 넓어야만 아래쪽에 배터리를 많이 깔 수 있기 때문에 휠베이스가 지금 3m로 엄청나게 깁니다. 모델 3보다 휠베이스는 더 긴 거죠. 그러니까 실내 거주 공간을 놓고 보면 지금 전고도 굉장히 높거든요. 상당히 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 모델 3 배터리가 더 크지? 휠베이스는 이게 더 긴데? 뭔가 아직 최적화를 조금 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아직 테슬라를 거의 따라갔어. 이제 한 90% 따라간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여전히 남아있는 거지. 아무튼 지금 테슬라 모델 3가 나온 지 거의 3년 넘었는데 테슬라 모델 3를 지금 와서도 다 못 따라간다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해요. 어쨌든 배터리 용량 58kWh 그리고 73kWh 이렇게 두 가지로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행거리는 450km, 550km 이렇게 두 가지라고 해요. 아니 근데 우리나라 자동차가 왜 WLTP 기준으로, 어쨌든 공개된 이 숫자는요 WLTP 기준이고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측정하게 되면 적어도 20% 이상 깎이거든요. 73kWh짜리가 400km를 조금 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테슬라 모델 3의 스탠다드, 롱레인지 이렇게 두 가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아마도 퍼포먼스 모델은 안 나오지 싶어요. 그런데 다른 차들은 퍼포먼스도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모터는 고성능의 경우는 전후 하나씩 달려요. 그래서 313마력을 합산해서 낸다고 합니다. 313마력이면은 사실 현대차가 보통 내놓는 자동차들 어지간하면 200마력대거든요. 그랜저 3.3 정도의 출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게 사륜구동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좀 퍼포먼스가 좋고 다루기 편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장점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앞쪽과 뒤쪽에 모터가 있으면 뒤쪽 모터가 더 큽니다. 뒤쪽 모터가 더 강력하고요. 구조상 어쩔 수 없죠. 이 뒤에다가 모터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이만큼이 있잖아요. 이만한 모터를 넣으면 되는데 이 앞은 꺾여야 되니까 이만큼이 휠하우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앞부분은 모터를 큰 걸 넣을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뒤쪽에 더 큰 모터가 들어가고, 요번에 EGMP 설명할 때 보니까 유도 모터를 이용해서 그걸로 승합을 한다고요. 겸사겸사긴 하지만 그 승합 기능도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앞부분은 당연히 인덕션 모터, 유도 모터를 사용할 것 같고, 뒤쪽은 당연히 영구자석 모터를 사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고성능 모델 같은 경우는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5초대에 들어간다 라는 건데요. 5초대만 해도 요즘 현대차 거의 없지 않나?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예요. 그리고 가격은 5,200만원부터 시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5,200만원. 요번에 정부에서 이상하게 보조금을 6천만원 이상이면은 보조금을 50%만 준다, 그 이하는 100% 준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희한해. 어떻게 딱 맞지? 거기 뭐 맞춘 듯이 5,200만원부터 시작이라고. 어쨌든 현대차 N이 아이오닉 5 상반기에 출시한다고 하고요. 어떤 차가 될지 정말 기대가 큽니다. 저는 더 기대되는 게 사실 기아차에서 내놓는 전기차입니다. CV라고 알려져 있고, 최근 들어서는 퓨처론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매진 바이 기아라고도 얘기하는 그 차예요. 사실 그 중간 정도 되는 디자인일 것 같긴 한데, 어떤 분들은 이미 보고 오셨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뭐 굉장히 세련되게 만들어진 차인 것 같습니다. 이 위장막을 쓴 것만 봐도 정말 세련됐어요. 전기차를 만들었으면 당연히 이 정도의 멋은 부려줘야지 라는 느낌의 그런 자동차인 것 같아요. 같은 eGMP 플랫폼을 쓰는데 기아차로서는 처음 나오는 eGMP 플랫폼이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기아차보다 늘씬하고 더 가볍고 더 전기차에 걸맞는 그런 자동차로 만들어졌을 것 같습니다. 뭐 소울 EV, 니로 EV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같은 크기의 실내 공간은 훨씬 크게 뽑을 수 있고요. 네, 이미 스펙이 많이 공개가 됐습니다. 주행거리 500km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행거리가 500km? 오, 이상하다. 정말? 이거 뭔가 약간 오바예요. 약간 진짠가 싶은 생각이 살짝 듭니다. 근데 어쨌든 이건 WLTP 기준이겠지. 국내 기준으로 500km? 에이, 그럴 리가 없어요. 충전 시간은 80% 충전하는데 20분이 채 안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요. 일단 80%까지 다 충전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집에서나 그렇게 충전하는 거지 뭐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중간에 한번 충전할 때 이때는 80%까지 충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한 50% 충전한다 라고 보면은 많이 충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전하는데 한 10분이면 된다. 그냥 커피만 한 잔 마시고 바로 다시 출발하면 거의 뭐 부산 가서 충분히 사용할 정도의 전기가 나온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CV는 고성능 모델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오닉 5는 저렴이 버전, 중간 버전 이렇게만 있잖아요. 그런데 CV는 거기에 고성능 모델을 하나 더 추가해서 여기에 강력한 모터를 탑재한다고 합니다.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약 3초대. 야, 진짜냐? 이거 진짠가? 아, 진짜인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3초대가 된다 그러면 정말 쇼킹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역사상 현대기아차가 만든 자동차 전체, 쉐보레가 만든 자동차 전체, 모든 자동차를 다 합쳐도 3초대에 도달한 차는 아직 없었거든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인 게 포르쉐 타이칸이 4초대예요. 타이칸 터보가 3.2초. 타이칸 터보가 3.2초야? 2억이 넘는데? 너무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라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너무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리막에 투자한 게 이런 식으로 빛을 발하나요? 리막 사장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제가 여쭤본 게 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It must be Mati, right? Mate, yes. Ah, honor to meet you. Collaboration with other car companies is very important for us. But we want to help other car companies to go electric faster and to make exciting cars. We are working on that together with our partners like Hyundai and Porsche to get to a position where we can supply high volumes of components, not just for supercars but also for more affordable cars for a wide range of markets. Sports car models that we are going to bring to the market together. 아, 리막 사장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이게 현대차하고 같이 스포츠카를 만들고 있다고. 야, 리막 사장님이 말했던 그 스포츠카가 이건가요?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해주셨네. 너무 멋있다. 이건 진짜 기아차 분들이 자신감을 갖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차입니다. 이 해치백 쿠페 약간씩 섞은 것 같은 느낌인데 요즘 들어서 가장 유행하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죠. 출시 시기는 6월 정도라고 합니다. 기다리기 좀 힘드네, 그지? 네, 기아차는 니로의 풀체인지 모델 하바니로를 또 내놓습니다. 하바니로는 전기차로도 나오고 하이브리드 차로도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니로 원래 굉장히 좋은 차였잖아요. 못생긴 것 빼곤 다 좋아, 뭐 이랬던 차인데 지금 하바니로 보면 디자인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디자이너를 보고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디자이너하고 한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Hello, good to see you. Kurt, nice to meet you. Yeah, good to see you. I'm Kim from Korea. Trouble when production or beauty party. Of course, I can't tell you. 니로는 정말 좋은 차였죠. 사실 여러가지 연비가 어마어마하게 좋고 실내 거주 공간 어마어마하게 넓고 보통 SUV들은 휠베이스가 세단보다 작아요. 그런데 니로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세단의 휠베이스 그대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포지셔닝을 잘해서 SUV로 느껴지게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좋아했고 지금 니로를 타신 분들 누구 하나 이거 안 좋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차 굉장히 좋은데 디자인, 제가 솔직히 기아차 디자이너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기아차 디자이너가 니로 타시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니로 탑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네, 하바니로는 컨셉트카로 이미 봤잖아요. 그런데 그 하바니로의 디자인 과연 얼마나 남아있을지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바니로는 하이브리드 차를 베이스로 해서 PHEV 그리고 EV까지 나올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네시스 브랜드도 가만히 있지 않죠. 제네시스 브랜드 럭셔리 브랜드다 보니까 당연히 전기차하고 잘 맞습니다. 왜냐면 전기차는 조금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제네시스 브랜드니까 비싼 가격을 어느 정도 커버해 줄 수 있죠. 제네시스가 5천만원이다 그러면 어이구 싸네. 네, 제네시스 브랜드의 전기차가 그만큼 적극적으로 도입되는 거겠죠. 아니, 처음부터 전기차를 내놨어야죠. 왜 이제 내놨어요? 민트 코드명 제네시스 JW죠. 초기 컨셉트부터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보고 왔지만 뒤쪽에 문이 시저도어로 열려요. 이거 문이 아니고 트렁크야. 트렁크가 시저도어. 그리고 도시명 EV를 컨셉트로 했었고요. 그리고 주행거리는 300km 남짓.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전기차에 비하면 주행거리도 좀 짧고 그리고 실내 공간도 좀 작고 차도 좀 작고 뭐 이렇게 만들어진 차예요. 뉴욕 모터쇼에 갔을 때 이상엽 전무님하고 따로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허드슨 야드라고 하는 그 새로운 공간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 건축물 이름이 허드슨 야드의 베슬이에요. 베슬. 이곳을 론칭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민트를 공개하는 거였어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썼을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첫 번째 행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첫 번째 행사를 거기서 패션쇼 하면서 민트를 공개하면서 돈을 그냥 갖다 쏟아 부었을 거예요. 맨프레드 피츠제러드가 여기서 완전히 무슨 사장처럼 주인공처럼 이렇게 이 쇼를 진두지휘했던 모습이 엊그제같이 그려지네요. 이분 그래서 회사 그만뒀어. 네, 컨셉트카 모습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굉장히 특이하고 아무도 이걸 탈 것 같지 않아. 이 작은 차를 누가 사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던 만큼 양산 모델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양산 모델은 훨씬 커졌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제네시스는 기존 차들도 전기차로 많이 전환하죠. G80 같은 경우에 이 G80이라고 해서 G80의 아래쪽에 배터리를 넣고 전동화하는 그런 자동차도 내놓습니다. 앞쪽에 충전구가 있고 앞쪽을 열게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차가 저렴해 보이게 하거든요. 요거 조금 아쉬운데 요거를 요렇게밖에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레벨 3 자율주행이 될 거다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 GV70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GV70이 전기차로 나온다.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뭐 디자인 자체는 현행 GV70하고 비슷하고요. 그릴은 닫혔고요. 그런데 이건 eGMP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전구도 앞에 있고 조금 전기차다 라고 하기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쌍용차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쌍용차 살아 계신다면 형님 살아 계실 거라고 믿어요. 올해는 뭔가 내놓으시겠죠. 코란도 이모션이 여러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스파이샷을 저희 작가님이 직접 찍어 오시기도 했지만 기존 코란도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 크게 좀 달라야 되는데 이게 왜 다르지 않지? 살짝 걱정스럽습니다. 전기차라는 걸 알 수는 있어요. 그릴이 완전 다 막혀 있으니까. 그리고 헤드램프, 범퍼 이런 거 조금씩 달라요. 이거보단 더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약간 불안해요. 주행거리는 400km를 넘길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고요. 배터리량을 보면 61.5kWh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정도면은 조금 부족해요. 코나가 64kWh 가지고서 406km를 끊거든요. 근데 400km를 넘으려면 64는 넘어야 된다는 얘긴데 괜찮나? 일단 코나보다 한 급 위잖아.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는 140kW급의 모터를 탑재합니다. 그래서 마력으로 치면 190마력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190마력이면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출발할 때부터 토크를 최대한으로 낼 수 있는 이 전기모터 특성상 이게 결코 부족하진 않을 걸로 예상돼요. 원래대로 하면 4월 정도에 출시 예정이고요. 요즘 쌍용차 분위기를 봐서는 아슬아슬합니다. 뭔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튼 가격은 약 5천만원 선이라고 합니다. 수입차 브랜드에서도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일단 테슬라가 모델 Y를 내놓습니다. 와, 드디어 Y를 내놓습니다. 와, 이게 진짜 대박일 것 같아요. 야, 중국에선 진짜 대박이 났죠. 이 사람들이 다 굳이 거기 가서 그걸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보면 안 되나? 어쨌든 왜 이렇게 난리냐? 난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중국에서 모델 Y의 가격을 공개했는데 가격이 5,600만 원이에요. 우리 돈으로. 중국에서는 자동차 가격이 굉장히 높거든요. 세금이 우리보다 훨씬 세기 때문에 어떻게 5,600만 원에 맞췄지? 기존에 6천만 원이 넘는다고 생각했어요. 한 6,500 이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한 1,000만 원 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갑자기 미어 터진 겁니다. 반면에 여기에 니오 매장을 찍어 놓은 것도 있는데 니오 같으면 사람이 아무도 없죠. 테슬라만 이렇게 정말 바글바글합니다. 모델 3 롱레인지 가격도 공개가 됐는데 롱레인지도 5,200만 원입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롱레인지가 6천만 원이 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가격보다 1,000만 원이 싼 거예요. 뭐지? 그냥 말이 안 되는 가격이에요. 네, 어쨌든 우리나라 올해부터 전기차 가격을 놓고 6천만 원이 넘으면 보조금을 절반만 주겠다, 이런 계획을 내세우고 있죠. 실제로 시행된 건 아니에요. 그 지점을 정한 이유가 테슬라가 6천만 원이 살짝 넘기 때문이거든요. 테슬라가 6,400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테슬라는 보조금 안 주고 현대차는 보조금 주겠다, 이 계획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테슬라 모델 Y를 5,600만 원에 팔면 이러면 나가린데. 근데 제네시스 민트는 반드시 6천만 원이 넘을 거거든요. 이게 낮출 수도 없어요. 왜냐면 전기차는 지금 메이커들이 다들 조금씩 손해를 보면서 팝니다. 이걸 손해 안 보고 이득을 보는 회사가 테슬라밖에 없어요. 테슬라만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버퍼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 회사들은 그냥 여기서
조금 낮추면 이게 다 손해니까 이걸 조금 더 낮추지 못하는 상황,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우리나라 보조금을 다 가져간다, 해외로 그냥 다 뽑아간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들이 되게 험하게 나와 있죠.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환경 보조금이라는 게 자동차 회사 잘 되라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환경이 깨끗하게 되도록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보조금을 주는 건데, 누가 만들든 간에 어쨌든 전기차가 우리나라에 많이 돌면 좋은 건데 참 애매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도 아주 멋진 차를 내놓습니다. 소형 전기차 EQA를 내놓죠. 대형차 EQS도 내놓습니다. 아니, 이름이 EQA, EQS 하니까 이게 뭐냐 이럴 텐데, 사실 굉장히 쉬운 이름이에요. 보통 A클래스 전기차 하면 EQA고요. S클래스 전기차 하면 EQS,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S클래스 전기차? 완전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EQS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 EG80하고는 조금 달라요. S클래스를 그대로 놓고 거기에 전기를 더한 게 아니라 전기차로 새롭게 태어난 자동차이기 때문에 플랫폼부터 시작해서 완전 전기차 플랫폼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들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BMW는 iX를 내놓는다고 하는데요. 고성능 모델이 먼저 나온다고 합니다. iX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는 디자인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은 되게 이상해. 지금 되게 이상한데 BMW 3시리즈, 4시리즈 요걸 보면 멋있네. 멋있어요. 계속 보시면 멋있다니까, 진짜로. iX3는 올해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BMW도 iX, iX3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계속 iX라는 접두사에다가 숫자를 계속 이렇게 붙여가는 것 같습니다. 아우디는 이트론 스포츠백 55를 내놓습니다. 야,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이름이야 이럴 텐데 성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포르쉐는 포르쉐 타이칸 터보라고 이름을 붙이잖아요. 터보가 어딨어? 전기차에 터보가 어딨어? 없는데도 터보라고 붙이면 고성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우디는 이 55, 45 이런 것들이 그 차의 성능,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을 이렇게 수치화한 겁니다. 그래서 55는 어느 정도 달린다라는 걸 다들 그 숫자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제가 주로 타는 자동차는 A645 TDI, 디젤을 장착한 자동차인데 45 정도의 가속력을 보여준다, 이런 얘기예요. 이트론에 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죠. 이트론 스포츠백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텐데, 이거 광고가 또 나왔어요. 크리스마스를 겨냥해서 나온 광고 살짝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여기 쿨한 아저씨 있죠. 이 아저씨 뭔가 밖을 내다보면서 뭔가 심각한 표정에 빠졌어요. 옆에서 지금 시간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최첨단이야. 최첨단. 새로운 썰매입니다. 새로운 썰매. 아니, 사슴도 없이? 뭐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산타 할아버지였던 거죠. 이 산타 할아버지가 아우디 이트론을 타고서 이렇게 선물을 배달한다고 합니다. 동심 파괴를 할랑말랑하는 조금 아슬아슬한, 우리 애들이 이 광고를 못 봤으면 좋겠어요. 네, 폭스바겐 ID3, ID4도 나옵니다. 폭스바겐 ID3와 ID4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미 하려고 준비까지 했어. 전시장까지 왔는데 지금 코로나 이슈로 굳이 공개 안 하고 그냥 다시 집으로 갔습니다. 아쉬워요. 네, 올해도 많은 신차들이 출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는 어쨌든 새로운 차 나오는 게 무척 기쁘고 행복하기도 하네요. 신차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뭐 그렇게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델 Y, 가장 기대되는 게 모델 Y야. 길 가다가 내가 그 꼬마애들이 와 무슨 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페라리 탈 때, 포르쉐 탈 때, 그런데 요즘은 와 테슬라다 이래요. 꼬마애들이 또 좋아합니다. 꼬마애들이 좋아하면 그거는 뽐낼 수 있는 자동차? 약간 그런 거라는 건데, 현대차가 애니를 내놨을 때 꼬마애들이 과연 와 애니다 이렇게 할까? 이 람보르기니, 페라리 뭐 이런 이너서클이 있는데 이상하게 테슬라가 그 이너서클에 들어있어요.